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금해랑입니다. 포르투갈 포르투를 출항한 크루즈는 수도 리스본에 도착했습니다.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크루즈 터미널이 당연히 바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가 아니라 강이었습니다. 크루즈에서 본 리스본 풍경이 아름답지요. 근처에 있는 역사적 건축물을 보고 코메르시우 광장으로 갔습니다. 산타 주스타 엘리베이터에 갔는데 수리 중이어서 타지는 못했어요. 시내에 자카란다가 피어 있었습니다. 언덕길을 올라 상 조르제 성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리스본 시내가 거의 다 보입니다. 리스본에 있는 전망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1775년 리스본 대지진 때 도시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지어진 건물이 많지 않고 언덕이 많지만 골목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전성기 때 있었던 역사적인 건축물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복원할 시기 포르투갈의 국력은 이미 쇠락하고 있어서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성 조르제 성은 지진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아줄레주 장식이 있는 산타 루치아 전망대에서 본 풍경입니다. 리스본 대성당이 있는 언덕길에 왔습니다. 이 언덕길을 오르는 트램은 리스본을 대표하는 풍경이지요. 대성당은 1150년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후 보수 공사를 하며 고딕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가미되었습니다. 대성당은 1775년 리스본 대지진을 이기고 살아남았습니다. 언덕길로 트램과 뚝뚝이 쉼없이 올라갑니다. 일부 트램은 Private Organized Tour라는 표지판을 달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사적으로 운행하는 트램으로 보입니다. 리스본 명소를 구불구불 운행하는 28번 트램이 유명한데 저희는 타지 못했어요. 코메르시우 광장에 다시 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역에서 데이 티켓을 샀습니다. 아침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코메르시우는 포르투갈어로 무역을 뜻합니다. 전 세계 무역상들이 이용하던 부두가 광장 앞 계단에 남아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광장이고 한때 왕궁이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정부 기관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코메르시우 광장에서 트램을 타고 발랭으로 갔습니다. 데이 티켓으로 미니버스, 트램을 마음껏 이용했습니다. 트램 창문을 통해 제로니무스 수도원 외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웅장한 규모와 포르투갈 고유의 건축 양식의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마누엘 1세가 바스코 다가마의 항해 성공을 기원하며 세운 수도원으로 100년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포르투갈의 영화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지요. 밧줄, 닷, 범선 등 대항해 시대의 상징물을 모티브로 하는 화려한 건축 양식을 마누엘 양식이라고 하는데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마누엘 양식의 결정판입니다. 발랭탑입니다. 이곳에서 상선들이 출항했고 돌아올 때는 국왕이 직접 나가 선원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발랭탑에서 조금 걸어가면 발견 기념비가 있습니다. 1960년에 엔리케 왕자의 사후 500주년을 기념해 조성했습니다. 항해 왕자라 불리는 엔리케 왕자의 뒤를 이어 바스코 다가마, 바르톨루뮤 디아스, 마젤란 등 대항해 시대의 인물들과 항해기사, 천문학자, 선교사들이 뒤따르고 있는
형태를 조각으로 표현했습니다. 발견 기념비 주변에서는 버스킹이 한창이었고요. 맞은편에 제로니무스 수도원이 있습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 입장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마누엘 양식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저 빨간 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트램을 타고 4월 25일 다리 전망대에 갔어요. 그런데 전망대를 운영하지 않아서 허탕치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다시 갔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던 교회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공원에 잠깐 들렀습니다. 미니버스에서 본 리스본 풍경입니다. 정말 예쁘지요? 미니버스는 좌석이 한 6개 정도 있었어요. 정말 귀여운 버스였습니다. 리스본에 오고 싶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리스본행 야간 열차 영화 때문입니다. 2014년에 나온 영화로 포르투갈 카네이션 혁명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가 정말 좋아서 소설까지 샀는데요. 소설은 읽기가 참 힘들었어요. 간신히 꾸역꾸역 읽기는 했지만 소설보다 영화가 훨씬 좋았습니다. 리스본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리스본 여행을 참 기대했는데요. 직접 와서 보니 이 도시가 유럽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트램, 적당히 낡은 집들과 많이 현대화되지 않은 풍경이 뭔가 아련한 향수를 자극하는 듯 했어요. 유럽인이 아닌 저한테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유럽인들은 더 진한 노스텔지어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유럽인들 대부분, 특히 독일인들이 참 포르투갈을 좋아했어요.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어디에나 잘 통하는 영어, 비싸지 않은 물가, 친절한 사람들 등 포르투갈은 여행지로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지요. 크루즈가 리스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리스본에 크루즈 터미널이 개항하고 크루즈가 취항하면서 연 300여 척의 크루즈가 입항합니다. 한 해 3천만 명 정도 리스본을 방문한다고 해요. 크루즈로는 60만 정도가 방문을 하고요. 리스본도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소음과 대기 오염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데 시에서는 수익을 위해 주민의 피해를 외면한다는 거지요. 크루즈 여행객으로서 리스본 시민들에게 미안한데요. 그런데 리스본이 크루즈로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여행지입니다. 크루즈 터미널과 도심이 아주 가까워요. 터미널에서 걸어서 조금만 가면 코메르시우 광장이 나타납니다. 또한 도시의 주요 유적지들이 태중항을 따라서 늘어서 있습니다. 크루즈에서 도시의 전경과 주요 유적지를 거의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태중강 건너편에 구세주 그리스 상이 있습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과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로 리오데자네이루 예수상의 영감을 받아 10년 동안 제작했다고 하네요. 크루즈가 4월 25일 다리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4월 25일 다리는 길이가 2km가 넘는 현수교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닮았습니다. 1966년에 완공했을 때는 독재자 살라자르 이름을 따서 살라자르 다리라고 불렸습니다. 1974년 카네이션 혁명으로 40년간의 군부 독재가 종식되자
다리 이름이 혁명 기념일인 4월 25일 다리로 바뀌었습니다. 크루즈가 4월 25일 다리를 통과할 때 많은 승객이 나와서 크루즈가 다리를 통과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리 높이와 크루즈 높이가 거의 같아서 크루즈 꼭대기가 다리에 걸릴 것처럼 보입니다. 크루즈가 아슬아슬하게 다리를 통과하는 장면을 다른 승객들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포르투갈이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떠오르는 여행지가 되었지요. 리스본 직항편이 생기면서 포르투갈로 떠나는 여행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본은 한때 수많은 식민지를 지배했던 해양 제국의 수도로서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습니다. 발견 기념비 제로니무스 수도원, 4월 25일 다리 등이 차례로 보입니다. 이 넓은 강이 바다가 아니고 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요. 태주강 어귀에 있는 발랭탑을 크루즈에서 봅니다. 드레스 자락을 늘어뜨린 귀부인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태주강의 귀부인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나중에 창고와 정치범 감옥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과 더불어 리스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지요. 크루즈는 대서양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목표는 스페인 카디스입니다.